오늘 강의에 참여하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화면 공유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다들 보이시죠? 오늘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전환기 교육의 일환으로 슬기로운 고등생활, 그래서 파워 고등생활 성공 가이드라는 주제로 2시간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진행할 강사님 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임명선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대학정을 진로 입시 연구소장으로 역임하고 있고요. 전국에 걸쳐서 강연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부 세특을 부탁해, 학생부를 부탁해, 또 학부모 입시 코칭 끝판왕과 같이 학부모, 학생, 또 다양한 또 진로 진학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도 신이 나서 더 많은 것들을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 고등생활 성공 가이드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과 운영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도 마찬가지시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고등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이해, 또 셋째로 진로선택 과목 대유분리, 그리고 네 번째 대학 이슈와 전형의 이해, 다섯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 설계 및 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듣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부모들이 들으시면서 이걸 우리 아이에게 적용해주면 좋겠다 라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 들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으면 오케이 사인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인 보내주시는 학부모님 뵈면 제가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초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중학생을 그랬는데 지읒, 디귿, 시읒.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은 더 이상 이게 아니죠. 초성 게임입니다. 뭘까요? 우리 아이들 이제 더 이상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아니죠. 뭘까요? 한번 정답을 채팅창에 올려줘 주실까요? 채팅창에 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예, 성지인님, 김지훈님, 네, 정답을 막 굉장히 빠르게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 네, 중학생이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중학생이 되고 싶어도 못 됩니다. 졸업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중학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스러운 마인드, 중학생스러운 태도, 중학생스러운 공부 속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제는 어떤 마인드로 공부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것도 초성 게임입니다. 한번 채팅창에 올려줘 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채팅창에.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이제 중학생 학부모 부모님이 아니세요. 이제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입니다. 한번 네, 채팅창에 네, 고등학생 맞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에 참여하실 때 긴장감도 털어드릴 겸 한번 초성 게임을 초발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포항시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2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길 기대합니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교복 그림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고등학교 교복 입고 학교에 갈 텐데 교복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다 준비가 되셨어요? 네, 이것저것 준비해 주는데 마음이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된다니까 여러 걱정도 있으실 거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 내가 고등학생이야? 라는 생각을 할 건데요. 자, 한번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는 마음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고등학생이 되는 기분이 어때? 라고 묻는다면 여기 여러 단어가 있죠.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신나요?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설렙니까? 이런 감정이 있다면 뭐 학교 생활이 기대될 건데 아니면 조금은 당황되고 아니면 조금 두렵기도 하고 또는 뭐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이 단어들에서 지금 내 마음은 이래 딱 짚히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착잡한 마음이 드신 분들도 있고, 네. 한번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이제 며칠 후면 교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교문을 열고 들어가는 감정이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올려봤는데요.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것을 새로 시작할 때,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설레고 기대함이 있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스럽고 이런 마음이 많다면 내 능력, 에너지가 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이 되는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면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의 긍정을 발휘해서 뭔가 기대돼요. 뭔가 설레요.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못했지만 고등학교는 왠지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 때는 더 성장해서 학생이 된다니까 너무 좋아요. 고등학생이 된다면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 마음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만 잘한다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준비만 잘한다면 잘 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너무 걱정과 염려보다는 잘 준비해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저의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는 여러분, 또 고등학교 자녀를 이제 학교에 보내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응원의 한마디입니다. 티읕, 이읒, 티읕. 뭘까요? 뭘까요? 다 짐작하셨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저의 마음입니다. 뭘까요? 티읕, 이읒, 티읕.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초성. 네, 제 마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화이팅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 아이들이 초, 중, 고를 겪어왔는데 가장 에너지를 써야 될 시기가 드디어 왔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이제 고등학교는 드디어 우리 아이가 에너지를 쓰고 사춘기도 이제 지나가면서 제대로 한번 해버리라.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드디어 신경을 써주실 타임이 왔습니다. 네. 부모의 엄마 역할을 해버리라. 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파이팅 한다면 아이들도 힘을 낼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배가 있습니다. 네. 위에는 우리의 때는 종이배이고, 이건 큰 해양에 떠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어떤 배가 파도에 강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네. 종이배는 보기만 해도 가늘이고 금방 아마 물속에 틀어져 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항공모함 파도가 쳐도 굳건히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거, 안전함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보내려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강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어. 걱정돼. 뭐 이렇게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한 마음은 종이배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 종이배와 같은 마음은 작은 파도에 쉽게 흔들리고 금세 아마 물에 흡수돼서 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항공모함만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라는 이런 강함은 아마 입시라는 큰 어려움, 고등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와 너무 다릅니다. 각오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각오와 의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각오와 의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 거예요. 나는 종이배가 아니야. 작은 것에 금세 흔들려서 찢어지는 종이배가 아닙니다. 나는 항공모함 같아. 나는 해볼 만해. 할 수 있어. 라는 강인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배이냐 항공모함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모함을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넓고 노는 대회를
멋지게 완수해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목표하는 등대의 밝은 빛을 보고 항구에 다다를 겁니다. 그 목표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학습의 목표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꿈일 겁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건 중학교는 여러분들의 자기학습들이 형성되지만 고등학교는 여러분이 꿈꾸는 목표로 하는 게 여러분의 군대입니다. 내가 얼마큼 하고 싶으냐의 싸움이에요. 고등학교는. 정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공부도 그렇고 학교생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양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해내냐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마치 등대의 불빛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나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가 내 목표는 어디인가 그게 반짝반짝 빛난다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기가 없고 목표가 없다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라도 그 남아있는 기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표를 붙잡고 갈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면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정말 동기와 목표가 여러분의 등대가 되어주리라. 어디에 이르고 싶은지 서울대학에 이르고 싶은지 아니면 연고대에 이르고 싶은지 아니면 본인이 마이스터고가 있으라면 어느 직장에 가고 싶은지 본인의 특성화고라면 내가 어떤 직업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은지 다양한 그런 본인의 동기와 목표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가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생활과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의 구조, 학교 생활의 체계가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 학생들이 3월 달에 입학해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와 뭐가 다른지, 고등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운영 체계입니다. 고등학교는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자, 고등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과정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우리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생활은 모두 어떻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냐면 교과와 창체 활동으로 나뉩니다. 이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과와 창체. 그런데 이 교과에서 고등학교는 다르죠. 이 교과는 또 어떻게 나뉘죠?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뉩니다. 보통교과, 전문교과는 현재로서는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전문교과 1은 주로 특목, 외고, 국제고, 국어 이런 쪽이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이런 과목들이 배치되어 있어 배우는 과목이 다릅니다. 전문교과는 학교별로 다르다. 보통교과는 일반 모든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일반고 형태에서 행해지는 교과목 배치입니다. 그러면 이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공통과목은 뭐예요? 고1 1학년 때 배우고요. 선택과목은 2학년과 3학년 때부터 배웁니다. 그러나 때로 자사고 형태나 그런 형태에서 이 과목 변성이나 교육과정은 자유롭게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는 보통교과를 주로 공통교과 1학년, 선택과목을 2학년 때부터 배우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 선택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또 나뉘냐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수능하고 연계된 과목들이 많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생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죄송해요. 화학, 그리고 사회와 문화,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들을 말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에 기반한 과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교 교과는 중학교와 그렇게 복잡하죠.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 교과에 대한 구조도 이해 없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신다면 이 PPT를 사진을 찍거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의 구성 체계부터 좀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이 듣고 계시다면 도움을 주시고 지금 지금 강의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면 지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교과와 창체로 나뉩니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고
보통교과 안에 공통과목, 선택과목이 나뉜다. 이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체활동은 학교 활동으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딱 이 그림 들어가 계셔야 돼요. 우리 학생 여러분도 이제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셔야 돼요. 아, 교과와 창체, 교과는 짝짝짝짝 한번 눈을 감고 그림이 한번 그려지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정리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교육등학교 교육과정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달라진다?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다르게 한 교시가 50분입니다. 중학교 때는 45분씩 주로 7교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7교시였지만 고등학교 때는 50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방과 후에 귀가 시간이 늦게 되죠.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50분으로 늘어난다. 자, 그래서 주로 이건 다른 일반 어떤 학교의 예시인데요. 주로 아침 자율 프로그램을 7시 40분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즉 학교마다 아침에 자율 시간을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등교가 되게 빨라요. 등교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규 교과 시간은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과 운영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학하기로 정해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과표들을 볼 수 있으세요. 3월 달에 이제 다 새롭게 2022학년도 탑재가 될 건데 학교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부터 지금 학교 가기 2주 전이죠? 아침 일어나는 시간 습관 들이셔요. 아침 일어나는 시간. 아, 이 학교처럼 7시 40분에 자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가 7시 40분에 일어나면 늦잖아. 그거를 입학하는 첫날부터 하려면 짜증나죠. 그죠?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우리 학교가 7시 40분에 자율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면 지금부터라도 7시나 아니면 6시 50분이나 기상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게 한 2주 동안 습관이 된다면 얘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시간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한데 이게 준비 없이 그냥 입학하는 첫날부터 왜 일찍 일어나야 돼? 중학교 때 왜 빨리 가야 돼? 이런 아이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진학할 학교 아침 시간에 맞추어서 기상시간 습관 드려야 돼요. 우리 지금 사이트에 우리 같이 수업 들은 학생 여러분 본인이 진학할 학교 아침 등교 시간 확인하고 그거보다 몇 분 일찍 일어나야 본인이 머리도 감고 밥도 먹고 가시는지 계산해서 오늘부터 당장 그리고 내일부터 아침 시간 일어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침 시간이 틀어지면 일과가 틀어져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엄마한테 죽어라고 혼나고 학교 가보세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서 일어난 친구들 학교 갈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2주 동안 2주면 충분해요. 아침 기상시간 잡길 바랄게요. 자, 그렇게 해서 등교하면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최소 7시면 4시 40분에 정기 수업이 끝납니다. 4시 40분. 학교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이제 방과 후에 자기주도를 하는 학교도 있고 그죠? 자율학습도 하는 학교도 있고는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학한 학교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50분 수업 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50분 동안 수업 집중하고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아주 눕거나 자거나 학기 초에 매우 체력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50분으로 공부하는 타이밍을 정해서 50분 동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방학이잖아요. 아침에 내가 수학 공부할 거야. 그러면 타이머 있어요. 고등학생들. 수능 공부 타이머도 있고 요즘 핸드폰 타이머도 있는데 50분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잘라보시기 바랍니다. 50분씩 공부하는 거 매우 도움될 거예요. 네, 그렇게 50분씩 7타임을 돌리는 게 고등학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준비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것도 달라진다. 아침 시간, 기상 시간 얼른 습관을 바꿔라. 네. 자, 그러면 이거 공부 시간 달라지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 고등학교는 지금 이런 거 없지만 중학교랑 굉장히 다르게 시험의 연속입니다. 중학교랑 정말 달라요. 시험의 연속이에요. 고등학교 볼게요. 3월 전국 연합평가, 학력평가 보이죠? 우리가 흔히들 뭐 모의고사니
학력평가는 이런 말 혼지해서 쓰는데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3월에 보게 돼 있고 학교마다는 다릅니다만 4월에 1학기 중간고사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와 다르죠. 5월에 교내 및 행사가 있고 6월에는 또 1학기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학력평가를 봅니다. 7월에 1학기 기말고사가 있고요. 6월에 보는 경우도 있고 7월에 보는 경우도 있고 8월 여름방학을 끝내면 9월에 또 학력평가를 봅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중간고사가 있고 11월에 2학기 기말고사 또는 12월에 기말고사 보고 11월에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즉 학교 시험 외에 전국연합 학력평가라는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을 우리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일정표가 학사력에 나와 있지 학교마다. 이거는 포항 이동고 2021학년 학사력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학교는 보시면 포항 이동고 같은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를 1학년에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전국학교 연합학력평가를 3월 23일, 25일에 봅니다. 1, 2, 3학년 다 보죠.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가 5월에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6월에 또 1, 2학년만 전국연합학력고사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또 매우 다른 게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이 한꺼번에 확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느끼죠? 감당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 시간 관리 안 돼. 언제 시험 공부해? 언제 학평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진학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학사력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3월에는 뭐가 있고 4월에는 뭐가 있고 5월에는 뭐가 있고 6월에는 뭐가 있고 아이랑 펼쳐놓고 우리 학생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들 체크해 보는 걸 권합니다. 훨씬 나아요. 내가 진학하는 학교의 일정을 알고 가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가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한 약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에도 내가 고등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준비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차근차근 못 챙겨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대화를 하면서 우리 형광펜 같은 걸 표시도 해보고 이런 걸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고등학교 일정은 빡빡하고 시험의 연속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는 교육 체계가 다르고 수업 시간이 다르고 일정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PPT를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잘 설명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1학년이죠, 그죠? 1학년 우리가 1, 2, 3, 4 우리 아이가 배워야 될 교과목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기초과목과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학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공통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교과군은 속해 있는 교과군이고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사, 통합과학, 과학실험탐구. 이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교과목입니다. 우리 아이가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통과목인 거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과목을 다 배웁니다. 자, 이 고등학교 공통과목은 1학년 과목으로서 상대평가, 9등급이 다 나오는 과목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이 성적은 1등급부터 9등급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 이 학교에 따라서는 선택 과목이 1학년에도 내려오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 형태에 따라. 그러나 일반적인 고교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뉩니다. 주로 2, 3학년 때 이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게 돼요. 우리 아이가 1학년에서 공통 과목을 배우고 여름방학쯤 아니면 5, 6월쯤에 사전 예선 조사를 거쳐서 본인이 2학년 때 들을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과목은 국어에서 합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 미적, 확통과 통계가 배웁니다.
영어는 영어회화, 영어 독해화 장르. 그 다음에 한국사 배우고요. 사회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 다음에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화법 이런 과목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2외국어도 이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음악미술, 교양 과목과 또 생활 체육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일반 선택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보이시죠? 체육예술, 생활교양 빼고 기초와 탐구 과목에 배치되어 있는 2학년 과목들은 수능 과목들입니다. 수능 과목. 그래서 수능에 성적으로 들어간 과목들은 주로 2학년부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과목이 수능 과목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진로에 맞추어서도 선택해야 하지만 내가 나중에 수능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볼지도 생각하고 과목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을 보시면 국어에 뭐 실용국어, 심화국어, 수학에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또 뭐 과학에 물리학, 화학 이런 과목들이 있죠. 자, 이렇게 진로에서 내가 대학교에 가서 또는 흥미로운 과목의 기초에서 진로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 과목과 체육 예술 빼면 이건 9등급제입니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학교 성적이.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 기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과독이에요. 고교학점제 과독이라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입니다. ABC로 나오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2학년까지 1학년은 모두 9등급인 공통과목, 2학년은 일반 선택과 진로 과목을 골고루 섞어서 선택해서 배우고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의 과목들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 수능에 포함된 과목이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에 기초해서 선택하는데 상대평가 9등급이 아니라 ABC 성취 기준으로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교과목 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안내를 학기 초에서도 하고 선택 과목 할 때는 학교에서 설명하지만 이것들이 아이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부모님이 부족할 때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셔도 돼요. 그때 선택할 때.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강의들이라든가 자료들, 오늘 이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영어 회화 과목 무슨 과목이야? 여행지리는 무슨 과목이야? 그쵸? 영어권 문화는 무슨 과목이야? 알아야 선택을 하죠. 그래서 과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고등학교 진학할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 자료는 이따 우리 후기도 잘 남겨주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따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는 과목별로 성적도 달라요. 과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 고교학점제가 확대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더 늘어나요. 더. 그렇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공부는 꼭 하고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율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 이렇게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들이 되어 있어요. 학교 지정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1학년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지정 과목들에서는 약간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죠. 진로 과목 1학년 때. 예, 2학년 때는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배우죠. 그리고 보니까 논술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처럼 학교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들어가면 알 수 있으세요?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편성표라고 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우리 아이가 진학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1학년 때는 어떤 과목이 배치돼 있고 2학년 때는 어떤 과목이 배치돼 있나 알고 학교에서 이걸 프린터로 주시는 학교도 많은데 자료에 유심히 못 보거나 볼 줄 모르거나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국어는 자 포항제철고 볼게요. 국어는 공통 과목이고 네 기준 단위는 8이고 자 1학기 때 3단위 배우고
2학기 때 3단이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활교양으로서 우리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 정보는 1학년 1학기 때 배우고 프로그래밍은 1학년 2학기 때 배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보실 줄 알겠죠? 그쵸? 그 다음에 논술은 교양 과목이 포항제철고 같은 3학년에 1학기 때 2학기 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교육과정 편성표예요. 그 다음에 기초과목으로 보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있고 수원수투 화통 미적 경제 수학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포항제철고는 자사고라서 좀 학교 편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과 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응용수학탐구라든가 ATP라든가 수학과제연구, 그렇죠? 그 다음에 심화국어, 수학연습 이렇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과목들이 일반고에 비해서 다른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등학교 때마다 다르고 이제 중요한 건 고교학점제가 좀 더 확실하게 늘어나면 이런 과목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일반고도 과목 선택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한국 과목 보면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많죠. 디지털 논리 회로, 고급 생명과학, 자사고기 때문에 어려운 교과, 전문 교과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자사고만 들어올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가 확대되면 일반고들도 어려운 과목, 심화 과목들도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배치된 교과마다 다르고 또 우리 아이가 원한다면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핵심은 우리 아이의 진로에 기초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죠. 네. 보면 보세요. 이건 이동고입니다. 포항 이동고 같은 경우는 자 1학년 때 뭐죠? 똑같은 공통과목을 배우는데 여기서 보면 예술이나 체육, 교양활동에 한문이 들어가 있고요. 수학 가제탐구를 3학년 때 배우고요. 2시간씩. 과목 선택을 보시면 일반고 형태잖아요. 이동고는 과중이에요. 과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본인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과학과제라든가 또 과학 중점반은 과제연구 과학이나 전공과학을 필수로 들어야 돼요. 과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고교 형태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 들어와 계시다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어느 고등학교 보낼까요? 할 때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과목들이 주로 선택되어 있는지 보셔라. 일단 현재는 학교에서 개설되는 거 안에서 주로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많은데 과목 편차가 별로 없었으나 고교학점제가 더 확대되면 과목이 늘어날 확률도 있고 그건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다.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로서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뭐라고요? 현재표. 자,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는 제가 들어갈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살펴봤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저는 이거 살펴봤어요 하는 친구. 한번 채팅창에 올려줘 보실래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도 저는 우리 학교가 진학할 고교과정 편성표, 교육과정 편성표 들여다봤어요 하시는 어머니 계실까요? 꼭 보세요. 꼭 보시고 어떤 과목을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대비를 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런 것부터가 준비 과정이죠. 자세가 달라져요.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동중 봤고요. 그래서 학교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 네, 윤수경 어머니신가요? 확인하셨대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런 자세가 정말 좋은 자세였죠. 너무 훌륭하세요. 칭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 고등학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내가 그 고등학교에 다닐 거잖아요.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는 알고 가야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뭐가 달라지냐? 성적이 달라지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고등학교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죠? 그 등급은 9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라면, 전교생이 100명이라면 100명에서 4% 안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4%예요. 11% 안에 들어야 2등급이에요. 인원으로 치면 7명이죠. 100명이라면 4명이 1등급, 7명이 2등급, 23%가 3등급이에요. 그리고 40%가 4등급이라고 합니다. 즉 4등급까지는 중간 이상이죠. 4등급까지가 중간 이상이고 5등급부터는 60%이기 때문에 중간 이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4등급까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40% 이상이 4등급, 60% 이제 이상이 5등급이라서 이제 5등급부터는 우리 아이가 내 성적이 중간 이하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적이 나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90%면 A, 80%면 B, 70C 이렇게 나왔지만 고등학교 때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고 이게 고등학교 성적표예요. 자, 보시면 중학교 때까지는 성취도까지 나왔어요. 내가 원점수를 미적을 93점을 맞았는데 과목 평균이 뭐냐면 다른 학생들이 맞은 평균점. 표준 편차는 점수가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예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의 분포를 짐작할 수 있는 게 표준 편차. 잘하는 아이들부터 중심이 얼마나 펼쳐져 있느냐. 16점 이런 거, 또 20점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분포도라고 보시면 되고 성취평가는 A는 90% 이상인 거죠. 대신 등급은 상대평가로 2등급이면 뭐예요? 우리 아이가 11% 안에 든 거죠.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중학교 A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다 1등급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A 맞았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 1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2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3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4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적 맞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고등은 정말 내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중학교 때랑 너무 달라요. 교실에서 1등급인 친구가 있고 2등급인 친구가 있고 6등급인 친구도 있는 거죠.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튼튼한 항모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나이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목표가 높은지에 따라서 그 마음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목별로 상세를 한번 살펴보면 과목별로 이제 성적을 내는 거 볼게요. 아까 말한 일반 선택 과목은 다 상대평가 9등급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합법과 작문, 국어 과목, 수학 과목, 학통, 미적 다 성적이 나옵니다. 9등급. 영어 다 나와요.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게 다 9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 ABC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ABC만 나오는 게 이런 과목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진로 과목은 3과목 이상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 3과목 이상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학습력을 보여줘야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가능하면 진로에 맞추면 돼요. 내가 진학하는 진로. 내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물리 2를 선택하면 ABC로 성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물리학 2, 화 2, 생 2는 ABC로 나옵니다. 저 같으면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나오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우리 지금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또 학부모 우리 학생 여러분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목표로 해야 돼요. A를. 3구간밖에 안 되잖아. A, B, C. A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목표로 하면 단순하게 생각해요.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해야겠다. A, B, C 중에 일반 선택 과목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실제 학생부 성적표예요. 학생부 보면 볼게요. 생명과학 강의쓰기고 원점수 89고 자 성취도는 A였고 석사 등급 3등급 A지만 3등급 나오죠. 그 다음에 보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수, P이수, P 이거는 성적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기술에서 중국어는 성적 나옵니다. 언어, 제2외국어는
상대평가예요. 언어예요. 원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C고 5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5등급은 뭐예요? 중하예요. 내가 중간보다 못한 성적인 거죠. 자, 그리고 2학기 때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 이건 2학년이에요. 2학년 독서 같은 경우 원점수 75점 맞았고 평균 68.8 표준 편차. 아이들 분포도를 보니까 20점 정도고 성취평가는 B를 맞았는데 등급이 5예요. 5등급. 그쵸? 고등학교 이렇게 성적이 다 펼쳐져요. 여러분이 가리고 싶어도 안 가려져요. 자, 이게 성적표다. 그래서 이것처럼 P로 나오는 건 교양이나 생활교양 과목 P로 나온다. 자, 이게 일반 과목과 공통 과목의 성적표고 진로 과목 성적표는 이렇게 나오죠. 진로 과목. 자, 기하, 사회문제 탐구, 수학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은 진로 과목이죠. 원점수나 평균은 나와요. 그러나 표준 편차.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고 성취도는 나옵니다. A, B, C 정도 나와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나오죠. 자, 보세요. A가 81%라 되죠. 근데 내가 B야. 이거 얼마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A가 81% 나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주로 A, B, C 비율이 비슷하게 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고등학교를 가든 진로 과목은 A를 목표로 해라. A를 목표로 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 과목들은 주로 2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주로 2학년부터 내 진로에 기초해서 선택하면 2학년부터 선택된다. 자, 우리 고등학교 입학하는 예비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이게 바로 고등학교 성적표라는 거 한번 눈에 박아보세요. 팍팍팍.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와 다른 등급을 받게 됩니다.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해야 되고 아자입니다. 준비만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성적표의 차이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내느냐. 중학교도 비슷했지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해서 내요. 지필평가는 중간고사를 1차라고 그러고 기말고사를 주로 2차라고 그러죠. 1차와 2차 수행평가를 합쳐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이렇게 점수는 수행평가와 지필이 합쳐지고 지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보는 과목들이 있다. 그러나 1차, 2차 수행평가 비율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또는 교과마다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공지를 꼭 확인하고 대비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미리 안내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모르던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언제 안내한다면 잘 못 들었거나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유성요고 수행평가 기본 안내예요. 자, 보겠습니다. 국어 과목에서 자 1학년은 수행평가를 1학기 때 어떻게 해요? 수행평가 안내가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학교에서 다 안내하게 돼 있어요. 의무예요. 그래서 1학기 50, 2학기 50에 나가고 자 어떤 걸 본대요? 1학년 1학기 때 1학기 1권 읽기 독서활동지를 받겠다고 했죠. 이거를 그 다음에 배움일기 작성을 써라. 신앙송 발표가 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수행평가는 20% 들어간다. 이 과정형은 우리 학생이 수업이나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거고 서술형은 써서 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 양식은 다양하다. 그런데 사전에 공지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이런 거를 책상에 딱 써붙이고 한 학기 정도 수행평가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 아이가 알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수행평가가 이렇게 다 공지가 돼요. 그래서 1학기 때 자 그런데 보세요. 언어와 매체는 자 1학기 때 2학기 때 수행평가가 이렇게 들어가고 30, 30씩 들어가죠. 그리고 과정형 수행평가가 10% 서술형이 20% 들어가는데 과정형에 언어자료 탐구가 있고 매체자료 탐구 활동 같은 게 들어간다. 중요한 거 이 목표예요. 수행평가에서 목표에 이르면 되거든요. 목표에 이르면 A인 거잖아요. 그쵸?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어라. 미리 공지가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면 수행평가가 허술해지거나
내 진로나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었는데 못 드러내니까 학생부가 잘 안 적히죠. 그런 거예요. 수행평가에서 기회가 있었어. 어떤 기회? 국어 선생님에게 나의 진로와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수행평가로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걸 허술하게 받거나 못 제출했거나 안 했으면 이거를 못 올라감을 통해서 선생님은 수행평가를 우리 아이에게 점수를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는 거고 학생부 기록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유성여고 같은 경우 제가 여기다 나눴죠. 2021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계 PDF 파일로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비밀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학교에서 다 공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다운받으셔야 돼요. 학교 들어가면 안내가 되면 학기 초에 다 될 거니까요. 안내가 되면 다운받아서 프린트 해놔서 우리 아이하고 또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은 내 책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눈에 보이는 데 놓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고등학생 생활 능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기고사, 기말고사 퍼센테이지, 지필평가 퍼센테이지 확인하고 수행평가가 자 여기 보세요. 국어 중간 25% 들어가죠. 기말 20% 들어갔는데 수행평가가 1학기만 50%나 들어가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성적도 낮아지고 학생부도 나빠지고 선생님도 나를 평가를 못하고 악순환.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여러분. 자, 수행평가는 사전에 공지가 된다 안 된다? 되죠. 어떤 게 중요하다? 이걸 내가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이건 유성여고 샘플이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어디까지 읽어봐야 된다? 목표. 이 수행평가나 여기서 목표를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논리적 말하기 및 표현 능력, 사실적, 추론적, 평가적 듣기 태도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수행평가에서. 그런 거를 알고 대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거를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죠. 학교 알림이 사이트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들이 좀 편리하게 접근하라고 일일이 QR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만 찍어 놓으시면 사이트로 들어가실 거예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한번 지금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이거 사진 찍어 보세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한번 핸드폰 있으시면 QR코드 찍으셔요. 사진 찍기로. 그럼 거기에 그 사이트로 들어가는 문구가 떠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하면 학교 알림이로 들어가요. 그러면 학교 알림이로 들어가서 유성여자 고등학교 지금 이렇게 떠요. 그리고 밑에 교육활동이라고 떠요. 공시정보에 보면 이 교육활동에 학교 교육 중 편성, 운영 및 평가 다 탑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2020학년은 아직 안 뜬 학교도 있고 이게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작년 것까지는 다 올라와 있어요. 시기 차이는 있어. 22학년도 거는 시기 차이는 작년까지 다 올라와 있어서 작년 자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것도 같이 들여다보라고요. 우리 유성여고 교문 열고 들어가는 첫 입학식 전까지 이런 것들 한번 자녀와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수행평가가 이런 것게 있구나 살펴보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학생 여러분 스스로 들어가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평가 방식은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지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 중요성 강조드립니다. 자, 어떤 거 준비할? 교과목 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과목 선택에 대한 이해, 고등학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학 입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과목 선택과 대학 입시의 관련성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은 다 뭐를 배워요? 자, 한번 퀴즈 한번 낼게요. 1학년은 우리 학생들은 다 어떤 과목을 배운다고요? 4글자. 한번 채팅창에 한번 어느 학생이 가장 먼저 올리나.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배울까요? 땡땡땡 과목. 채팅창에 어떤 학생 올려주면 볼게요. 1학년은 공통점. 제가 정통을 말할 뻔 봤어.
네, 너무 훌륭해요. 맞아요. 공통 과목만 배워요. 공통 과목을 위주로 배웁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럼 공통 과목은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아시는 학생들 올려줘 보세요. 공통 과목은 다 어떻게 나온다? 우와, 맞아요. 9등급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내신 성적에서 성적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죠. 선택 과목이. 그러나 지금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과목 선택은 대학 입시에서 제가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알 거예요. 학생부를 냈고 학교를 가는 전형인데 이 전형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들여다본다는 거죠. 내가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선택했나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계열별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문계열 같은 경우 어학에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다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수업을 어떤 걸 들었느냐도 입시에서 작용한다. 내신 성적 플러스 그 다음에 경상계열,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계열들에서는 수학도 잘하고 경제 수학 과목에도 관심이 있고 어떤 경영이니까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과목들을 선택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과학에도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경영, 경상 계열은 약간은 문과지만 수학이나 과학적 능력도 보여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목 선택이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입시에서. 자, 그래서 이공계열이라면 여기 보세요. 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물투, 화투, 생명과학투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이게 성적도 의미가 있고 이 과목을 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과목을 들었다는 데 의미가 큰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다. 그러나 여러분들부터는 고교학 문제가 82%에서 83% 일반 고교에서도 확장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더 생길 것이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라.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과목 선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성적 플러스 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 과목 선택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을 보죠. 그걸 교과라고 하는데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성적을 봅니다만 학생부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내신 성적을 보고 뽑는 게 학생부 교과인데 여기서 보면 대학마다 내신 성적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자, 보세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 공통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을 다 봐요. 다 보는데 공통 과목도 보고 일반 선택 과목도 성적을 보는데 인문계열은 국영수 4 과목 성적만 보고 자연계열은 국영수 4 과학 과목만 봐요. 그렇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은 20%를 반영한대요. 인문계열은 국영수 4과 중 상위 3과목 진로 과목. 자연은 국영수 과목 중 상위 3과목 진로 과목. 성취도 ABC를 자체 환산해서 넣는다. 자, 고등학교는 내신을 보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1학년밖에 안 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3학년 때 대학 들어갈 때 지원하는 대학별로 내 내신 성적을 내는 방법이 다르다. 그거예요. 대학별로 내 내신 성적을 내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라면 무조건 모든 과목 열심히. 무조건 모든 과목 열심히. 2학년은 일반 선택 과목은 무조건 열심히. 진로 선택 과목도 열심히. 즉 내신 성적 일단 열심히 하고 봐야죠. 나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너무 편차가 많으면 안 좋죠.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2학년에 올라갔는데 내가 인문계열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근데 난 진짜 과학은 흥미가 없고 그래서 과학 과목을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내가 선택한 사회 과목에 두는 거는 좋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1학년 때부터 뭐 유불리 따르여가지고 내신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1학년 때는 전과목 내신 성적을 내려고 노력해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전과목 성적 관리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본인이 계열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를 쏟는
어떤 우선순위가 계열에 맞춰서 과목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3학년 정도 되면 내가 유리한 과목, 성적을 더 잘 낼 수 있는 과목에 훨씬 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우리 지금 예비 고등학교 어머님 여러분, 이렇게 고등학교는 복잡합니다. 정말 여러 거를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교과목별로 대학에서 성적을 내는 방법도 다르다. 그래서 이런 강의는 나중에 또 이것만 해도 2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생활 가이드 강의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 못 해드려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한 고2 정도 되면 유불리를 따져야 돼요. 과목을. 그래서 그리고 우리 학교가 들어갈 대학, 희망 대학에 맞춰서 교과목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에 맞추어서 과목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나 1학년 때는 무조건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하길 권합니다. 보내드려요. 자,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과목 선택 같은 경우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연세대학 같은 경우 이렇게 ABC를 A, 진로 과목 A 20점을 주기도 하고 B를 15점 줘. C를 10점. 경희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상명대는 그냥 A는 1등급, B는 3등급. 이렇게 대학별로 진로 과목을 과목 내신을 내는 방법이 대학별로 다르다. 그래서 2학년 정도 올라갈수록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야 돼요. 내신 성적 유리한 대학. 네, 그런 관리하는 방법은 제가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성적별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그래서 내일 강의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강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번 강의를 해본 걸 한번 초성 퀴즈 해보고 쉬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자, 고등학교 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자, 디귿, 디귿, 율 뭘까요? 아는 친구. 네, 고등학교에서 이어서는 네, 진로에 흥미에 있어서 이상, 자, 뭘까요? 동아리, 잘하는데요. 그 다음, 맞습니다. 자, 이것은 시읒, 피읒, 키읔. 선생님이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이거 공지 잘 메모해둬야 된다. 책상에 써붙여야 된다. 이 점수를 놓치면 안 된다. 뭐였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잘 맞춘 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수행평가 맞습니다. 자, 했고, 이건 시읒, 티읒, 기읒. 이건 뭘까요? 네. 맞추는 친구 있을까요? 오, 예, 힘들었는데. 맞아요. 선택 과목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 중에 키워드 선택 과목 잘 맞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제 이어서 할 강의의 핵심이에요. 이건 못 맞추겠지. 이건 못 맞추실 것 같은데. 네. 이거 맞출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매우 중요하죠. 대학 입시에서도. 오, 너무 훌륭한데요? 너무 잘 맞춰요. 네. 맞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매우 중요한. 이걸로 대학 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를 1시간 동안 좀 해서 여러분들 지치셨을까봐 제가 지금 초성 퀴즈로 분위기를 전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중요한 대학 입시와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중학교와 전혀 다르게 입시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특성화고나 이런 학교들도 특성화 전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오늘 강의는 일반고에서 대학 입시나 전형의 이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송영준이라고 아시죠? 수능 만점자. 이분이 이제 2020 수능 성공 비법 이런 수능 만점 본인이 예전에 책도 내고 했는데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공부만큼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거죠. 공부는 내가 애쓰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 같습니다. 공부와 한번 파이팅 해보리라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잘 봐. 언니들이 이제 굉장히 핫하게 유행했던 그렇죠? 스피파이터의 모습이었는데 자기 열정 정말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파이팅 봅시다. 그리고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출발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대입은 우리나라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수능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을 위주로 뽑는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을 위주로 뽑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종합은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뽑는데 성적도 들어가고 활동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는 많이 좀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 다음이 뭐죠? 논술이 있죠. 교과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뽑히고 있고 수능 최저를 많이 좀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이제 3년 후에 대학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대학 문을 열고 들어가는 4가지 방법인 거예요. 머릿속에 딱 있어야죠.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그래서 1학년, 지금 예비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과, 종합, 수능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입시에서 분리해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는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 내신하고 학생부 관리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기회들을 만들 수 있어요. 1학년 때부터 나는 종합 안 해. 난 내신 못해. 나는 수능은 아니야. 이렇게 결정하면 할수록 여러분 대입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1학년 때는 교과, 종합, 수능, 논술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 공부하고 학생부 관리하고 내신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렇게 각오를 하고 출발하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2023년 걸로 보면 올해 이제 선발 인원을 보면 서울 상위 15개 대학 보시면 여기서 초록이 정시로 뽑는 인원이고 퍼센티지. 빨강이 종합이고 파랑이 교과예요. 자, 서울 상위 15개 대학은 종합과 정시가 많죠. 우리 어머니도 이해되시죠? 우리 학생들 수도권은 교과가 조금 늘어나고 종합이 줄고 정시도 줄죠. 교과 비율이 매우 늘어나죠. 비수도권, 지방일수록 교과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종합 조금 뽑고 정시가 줄어요. 자, 이 표가 한 가지 말해주는 거 있죠? 상위권을 가기 위해서는 종합과 수능의 대수를 비례하죠. 맞죠? 전체 지표로 봤을 때 그죠? 수도권과 지방으로 갈수록 교과 비율이 높아져요. 교과 비율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상위권일수록 종합전형과 수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권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내가 수도권이나 지방권을 하면 내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어디든 중요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 전형 비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봤을 때 모집 인원 비율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출발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자, 파란색은 교과 성적이고 주황색은 종합이에요. 자, 이게 이 친구가 4점 몇 등급 이하 이 친구의 성적이 빨간 선이라고 보면 교과가 파랑, 종합종이 주황인데 같은 학생이에요. 같은 성적이에요. 이게 줄이. 같은 성적이라고 기준선을 봤을 때 이 교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종합보다는 성적이 다 높죠.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교과만 뽑지 않으니까. 자,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카톨릭들을 봐도 내가 교과로는 2.5에서 3등급 중반으로만 갈 수 있는데 종합전형은 그거보다는 좀 낮아요. 학과마다 좀 차이는 있으나. 그래서 교과를 기본으로 하되 종합을 내가 했을 때 내 성적보다 내 등급보다 학교를 높여갈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죠. 교과 성적 라인보다 종합 성적 라인은 조금 낮은데 그래서 내신 준비하면서 학종 준비가 된 친구들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합격 가능성이나 기회의 폭이 넓다라고 봐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과를 기반으로 내신 준비를 하되 학종을 해놨을 때 내가 내 성적 대비 상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수능으로 가는 우리가 표시인데요.
수능은 우리가 수능 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딱 서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분이 295 표준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울대가부터 과별로 다 또 이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대별로 쭈르륵 줄을 세워서 가는 게 수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나라 입시는 크게 교과와 파란색 교과 종합 그리고 수능인데 내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이제 고3 하는 일이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성적 준비했을 때 공부를 얼만큼 해내느냐에 따라서 대입 미분류가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학교 교과 전형부터 살펴볼게요. 교과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학교장 추천 전형, 이걸 지역균형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죠. 그리고 일반 교과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에 일정 정도로 추천서를 주고 그 학교에서 지원 인원별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모든 고등학교에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거다. 일반 교과는 그냥 내가 교과 성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지방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해요.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및 소재 4년제 대학은 모집 정원의 약 10%를 줘요. 즉 고려대학에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인데 수도권에 있는 상위 대학이 모든 고등학교에 10%의 선발권을 주기 때문에 지방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과는 지방학생들이 타고 들어가기에 매우 좋은 추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 지역 학생이다.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노려봐야 될 게 지역균형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일반 교과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교과 전형은 주로 수능 최저를 본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 그래서 내가 내신이 1등급이어도 만약에 수능 최저 능력, 수능 최저는 뭐냐면 자격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 만약에 세 과목 333이다. 수능 과목 세 과목에서 3개 등급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내신이 아무리 높아도 안 뽑아줘요. 이게 바로 수능 최저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교과 열심히 하고 수능도 열심히 하고 종합도 열심히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러면 내가 고3 때 원서를 쓸 때 내가 충분히 여러 가지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가능하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야 돼요. 아, 난 교과만 할 거야, 종합만 할 거야, 수능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교과 내신하면서 방학 때 수능 공부하면서 학생부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됐나요, 우리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지역 학생들에게 추천 전형은 매우 유리한 전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준비해라. 자, 그런 상태에서 교과 전형으로 고교별 추천 인원과 추천 성적대를 보시면 서울대는 주로 1.5에서 끝나요. 1.5도 이 비율에서 추천이 끝난다. 연세대는 활동 우수, 연세대 같은 경우 약 5%를 주는데 2.0 물론 합격이 높진 않지만 수능 최저 여부에 따라서 이 정도는 추천을 받기도 하더라. 자, 보세요. 서강대까지 다 2등급, 중앙대, 경희대가 2.5등급까지도 추천서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 그리고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 정도가 3점 초반대까지 추천서를 받아서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 이게 추천 성적대예요. 합격대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이 1에서 1.5야. 그럼 서울대 추천을 노려보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1.6 정도 돼. 그럼 중앙대 추천서를 받아볼까? 라는 감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2점 초반대인데 숙제 6.6를 학교에서 써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이 어느 정도에 나오는 따라서 학교 추천서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이거다. 이 정도 등급대가 형성 지원해주고 추천해주고 있다라는 걸 보라는 거죠. 합격권은 여기를 이 점수가 합격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고교에서 이 정도 추천서들이 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들이 목표를 한다면 여기서 보듯이 인서울 하려면 2.5 정도 안에 내신 등급이 있는 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합격권도 높겠죠. 이게 바로 내신 성적의 파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추천 전형은 여기서 건국대 같은 경우 교과 100을 보고 수능 최저가 있죠. 그렇죠? 학교별로 또 다릅니다. 네, 그리고 네, 국민대 같은 경우 교과 100을 보고 여기도 수능 최저가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치한 약대들은 거의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치열한 내신 싸움과 더불어 수능 여력을 갖추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대학은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할 거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수능 최저가 입시에서 차지하는 파워가 셉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거는 내일 강의합니다. 그거는 내일 학습법 강의는 내일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내일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반응 비율과 수능 최저 비율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 사과 보면 교과 반응 경희대나 홍익대는 사과 이렇게 전학력 100%를 보고 전과목을 보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는 전과목 성적을 다 봅니다. 여기는 사회와 과학을 분리해서 보고 여기는 전과목을 보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과목을 보고 내신 성적을 보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유리할지는 고3이 되면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최종까지 보고 학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은 1학년에 조금 보고 2학년 성적이 중요하고 3학년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전학력을 그냥 100%로 똑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등급이 가장 많이, 9등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통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교과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고1이 올라가서 등급을 잘 따는 게 매우 유리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2학년 때부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나윤이기 때문에 등급이 들어가는 과목들이 변화가 많아요. 학생들마다. 그러나 1학년 때는 똑같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신 관리해서 등급을 잘 따길 바래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그리고 2학년 과목이 중요한 거는 2학년은 수능 과목하고 거의 다 연계가 돼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가는 공부가. 그래서 내신을 공부하는 게 결국 수능 공부예요. 2학년 때부터. 자, 1학년은 내신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을 따고요. 2학년 때부터 내신이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2학년 과목은 거의 다 수능 과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능 대비와 연결되는 과목들이라서 내신 공부와 수능이 동시에 돼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내신과 수능을 분리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게 입시에 유리해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추천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설명했죠. 수능 최저 평균을 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들은 수능 최저가 주로 4등급에서 3개 정도예요. 즉 내가 수능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사탐 이렇게 보잖아요. 영역이 그중에서 그 국어, 영어, 수학 4444 맞춘다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많다는 거예요. 등급이. 3등급 2개 정도 있어야 돼요. 되는 게 국민대, 서울에 있는 상명대, 여대들 정도예요.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2등급 2개는 있어야 교과에서 수능 최저 충족이 됩니다. 하는 대학들이 경희대, 외대, 숭실대 정도예요. 즉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사탐 중에 2등급 2개 정도가 필요해요.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정도 가려면 교과로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려면 종합이든 2등급 3개 정도 있어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2등급 3개 정도 나오면 수능 체제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학년 때 공통 과목 내신 잘 따놓고 2학년 때 내신 과목이 결국 수능 과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최저 확보 여력을 확보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 확실히 이해하셨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신 분 한번 오케이 사인 주셔볼까요? 네. 내신과 수능을 같이 가는 개념으로 잡으신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입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교과고요. 자, 그래서 교과 설명했고요. 이제 종합 설명을 할게요.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학생부예요.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 나오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밑에 세특이 나오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질 겁니다.
자, 학생부 종합제는 학생부에서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발전하는 인성들을 보고 선발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보고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요? 우리 아이 학생부에서 봅니다. 학업 성취도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무슨 과목 들었나를 보고 교과 등급 내신 관리 능력을 봅니다.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이나 리더십, 교내 활동으로 평가해요. 경험을 다양하게 했니? 전공에 대한 관심 많이 보여줬니? 진로 활동이나 독서 등을 통해서 평가해요. 학업 태도,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은 과제 수행, 수행평가나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세특에 적히는 게 많은데 그런 걸 통해서 평가합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뭐예요? 이건 수능 대비예요. 수능은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과목, 사탐, 과탐, 직탐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서울대는 이게 필요하죠. 다른 학교는 안 봅니다만 서울대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봅니다. 서울대를 간다면 꼭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국어에서는 어때요? 공통과목 독서문학, 이거 2학년 때 과목이에요. 3학년 때 배치되기도 하죠.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2학년 때나 3학년 때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목은 국어 과목은 수능 과목과 연계됩니다. 수학은 공통은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은 학통, 미적, 기하 등에서 선택하게 돼 있고 영어는 영어 1, 2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등급만 나옵니다. 점수로는 나오지 않아요. 한국사도 절대평가. 등급만 나오고요. 탐구 과목 보세요. 자, 사회탐구 과목에는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생활윤리, 윤리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그리고 과탐 과목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 내가 수능에서 잘 볼 수 있는 과목과 진로 과목을 맞추어서 선택한다면 2가지 대비할 때 훨씬 더 준비가 용이할 겁니다. 되셨죠? 네,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수능 과목이 뭐예요?도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어 과목은 오지선다. 80문항분에 풀어야 되고 수학은 단답형과 오지가 선택돼요. 섞여 있어요. 100분을 봅니다. 어려운 시험이죠. 세상에 100분 시험 봐야 돼요. 영어는 70분을 봐요. 듣기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30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수능 공부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고 이런 공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 다음 내일 강의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능 성적표예요. 여러분이 수능을 보면 이렇게 선택 과목, 합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를 했다, 생활일 때 지구과학을 했다, 이렇게 돼서 점수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뭘 봐요? 전국 모의고사 형태인 연합평가를 보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1학년 들어가잖아요. 3월에 보거나 6월에 보거나 11월에 보거나 9월에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거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굉장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강의를 듣는 학생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 우리 어머니들 자녀 모의고사 성적표 꼬박꼬박 받아서 잘 챙기리라 약속하셔야 돼요. 그 관리를 안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두기. 약속. 약속했는 친구 채팅창에 올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거를 보면 여기에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 100분의 1가 나와요. 100분의 1은 뭐냐면 97점, 98점 나는 건 내가 전국에서 몇 % 안에 드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등급이 나와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는지가 나오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수능 최저를 우리 아이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맞출 수 없는지가 성적표에 나와요. 충족 요건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보면 국어나 영어의 성적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까지도 나와요. 즉
국어에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영어에서 뭐가 부족하고 수학에서 뭐가 부족한지 모의고사 성적표에 다 나와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틀렸는지 통해서 이 모의고사 성적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표를 보면 모의고사에 대비가 되고 수능 대비가 되는데 이걸 구겨버리거나 가방에 넣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책에 껴놓고 도무지 못 찾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수능의 관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이에요. 꼭 잘 챙기세요. 마음이 아프겠지만 책상에 딱 붙여야 돼요. 실은. 내가 맨날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인지. 자, 그래서 이 점수표로 지금 어디가 제가 QR코드 만들어놨죠. 이거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으면 언제든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어디가에 들어가 보면 이게 어디가거든요. 진로정보, 대학정보, 대입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대입정보센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학별 대입 특징 다 나와 있고요. 정시 정보도 나와요. 아직 올해 입시는 안 끝났기 때문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작년 거라든가 이런 게 다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관리를 해야 돼요. 나 수능 보니까 고대 갈 성적 나와. 자부심을 갖고 해야죠. 나 고려대 가고 싶은데 근데 숭실대 성적이 나와. 좀 더 열심히 해야죠. 객관적으로 자기 성적 관리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자, 어디에 가서 대입정보센터 그리고 여기서 정시 관리도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제가 성적 관리를 해서 내일은 수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남았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아까 제가 학종은 잠깐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성적표가 바로 우리 아이의 수능 관리의 핵심이다. 여기서 보충하라는 걸 보충해 나가면 된다. 1학년 시험부터 차곡차곡 쌓아놔라. 그리고 등급과 점수를 올리는 쪽으로 가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설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아이들은 3월에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 아이 친구들 고등학교 입학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교학점제가 확대되면서 포항고를 비롯해서 유성여고를 비롯해서 80% 정도의 일반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좀 늘어나요. 그게 학교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거는 학교 상황에 맞추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교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관심 대학, 나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지 탐색해 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런 친구가 있죠. 나는 자동차공학을 꼭 가겠어. 자동차공학을 가고 싶은데 국민대 자동차공학이 유명하대. 나는 거기서 자동차에 대한 핵심 연구가를 선정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국민대 자동차 전공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과정이 나와요. 교육과정. 자동차 공학과 들어가면 교육과정이 나와요. 그러게 보면 거기서 배우는 1학년 때 뭐 배워요? 2학년 때 뭐 배워요? 3학년 때 뭐 배워요? 4학년 때 뭐 배워요? 다 나와요. 볼게요. 자동차공학과 일반학교는 일반 물리를 배우고 공학 수학을 배워요. 2학년 때는 역학을 배워요. 연력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뭐 기계공작, 소음공학 뭐 이런 과목들을 배워요. 자, 일단 딱 느껴지죠. 수학. 그쵸? 그 다음에 역학, 연력학, 물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고교학점제가 확대되는 이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내가 자동차공학에 들어가고 싶다면 수학 관련 과목, 공학 관련 과목, 물리, 기초역학 이런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고급 물리 같은 것들로 내가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거기서 진로 과목이든 전공 과목에서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제1 준비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첫 스타트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과를 찾아라.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라. 그것으로 공약을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첫 스타트
굉장히 좋은 거다. 잘 끄는 거다.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찾았다면 그 대학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봐라.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고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살펴봐라. 대학에서 1, 2학년 기초 과목에 필요한 과목을 고교학점제에서 관련 과목을 들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어떤 과목이 흥미겠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들은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진로 검색이나 흥미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진로가 정해진 거는 친구나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데 들어가 보고 내 친구 넷에 들어가면 상담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진로가 고민인데요. 상담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찾아보면 좋은데, 자, 커리어넷에 들어가면 직업 흥미 검사가 있죠. 여기서 보면 I다, A다, 유형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지, 논리력이 좋은지, 아니면 대인관계가 좋은 S유형인지 다 파악이 돼요. 이 파악이 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나는 기업형인지 실제형인지 탐구형인지 나와요. 성격적 특성이 나오고 직업 특성이 나오고 관련, 그리고 대표 직업군이 나오죠. 여기서 관심 있는 직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또 하나, 그리고 이 수능 아까 성적표 있죠. 여기서 잘 나오는 과목이 여러분의 적성일 수 있어요. 수학이 잘 나오거나 과학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공계열 확률이 높겠죠. 어학 성적이 좋거나 국어 성적이 좋거나 그렇다면 그쪽 어문계열이나 이공계열 사회계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 적성도 모의고사 성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찾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과 정보는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 QR코드 만들어 놨죠. 이것도 찍어 놓으시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 학과 탐색이 있어요. 그래서 학과를 입력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과가 다 뜹니다. 그래서 그 학과를 타고 들어가서 학교 홈페이지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 탐색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노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고교학점제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고교학점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을 과목 선택에서 더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있느냐가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 기막 과목 선택, 그리고 전공 특성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고교학점제 사이트예요. 지금 한번 핸드폰으로 QR 찍어보세요. 그러면 고교학점제 사이트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안내도 돼 있고, 포항고 같은 경우도 이제 선도학교잖아요. 포항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진행이 됩니다.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꼭 참고하셔야 돼요. 자, 고교학점제는 2025년도 전면 신인데 지금 2022학년도잖아요. 그래서 84%에서 95%까지 끌어올리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확대되는 학교도 있고 진행이 느린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 상황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거다. 중요한 거는 과목 선택이 늘어난다. 보통 전문교과에서 융합 선택 과목도 늘어나고 진로 선택이다. 그러나 이건 학교마다 다르다. 학교에 개설되어 있거나 공통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수, 미수에 걸쳐서 이제 하는 거죠. 고교학점제 강의는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참고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상.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아이가 1학년 정도 들어가면 내가 어떤 과목을 들을지 선택을, 국어는 몇 단위, 몇 학기에 들을지 디자인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안내라든가 이런 걸 학기 초에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자녀분과 계열이라든가 이런 교과목 안내를 받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나라 대학은 계열을 이렇게 나눠요.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주로 이렇게 나뉘는데, 자, 인문계열에는 이런 학과들이 주로 있어요. 네, 철학, 사학,
또 인류학, 또 각종 언어가 인문계열이고요. 자, 사회계열에는 경영, 경제, 신문, 방송, 미디어, 호텔 경영, 법학, 무역학 이런 것들이 사회계열이죠.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과 화학과, 순수 자연계열이에요. 그 다음이 네, 공학계열, 컴퓨터공학, 재료공학 이런 과들. 화학공학, 생명공학, 바이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공학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계열 있죠. 간호학, 약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이게 의학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계열이 나뉘죠. 자, 이런 계열에 대한 학과 정보는 네, 아까 말씀드린 어디가에 많이 나와 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나는 자, 머스크 같은 앨런 머스크 같은 정말 기업을 미래지향적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을 이끄는 경영을 하고 싶다. 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확실해. 나는 경영학을 공부하겠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일반 선택기에서는 주로 수학, 영어가 사회를 들어야 되겠죠. 수학과에서는 미적까지 가능하면 고교학 전자가 확대돼서 가능하면 경영은 수학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다음이 교양 과목은 실용경제나 경제 과목에서 듣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오히려 문과 계열이지만 이런 과목을 선택한다면 경영에 유리해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확대돼서 전문교과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학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에. 내가 우리 학교에는 그 과목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심한 수학이 있거나 국제경제 듣고 싶은데 들으라는 거예요. 전문교과까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에 대한 준비가 되고 추가 학습으로 이런 재무니, 통계니 이런 거, 빅데이터니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흥미를 여러분이 보여줌을 통해서 학종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이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진로가 정해진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보면 우왕좌왕하거나 진로 과목 선택부터 뭐 해야 되지? 막막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3월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4월도 있어요. 선택 과목을 하기 전까지 이 진로 탐색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자 진로의 기차에서 일반 선택하고요. 주로 여기는 수능 과목과 연계되고 진로 선택 과목 해야 되고 전문교과까지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 학습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학종과 고교학종제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다양한 학계 오늘 자료로 드릴 거예요. 오늘 지금 비디오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따 우리 후기 사이트 올리는 데에 들어가셔서 사이트를 올리시고 사이트 올렸습니다 하고 나중에 메일 주소 알려주시는 분들께는 고교 교육과정과 선택 과목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서 자료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쉽게 보시고 자녀와 대화도 하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 가지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면 됩니까? 일단은 관심 계열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열 역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열. 그 다음에 학종 평가의 중심은 실적이 아니라 역량이에요. 그래서 영어 수학 잘하는 거 중요해요. 영어 수학은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진로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로 역량 보여주시면 되고요. 기초학습 역량이 중요해요. 대학은 생각보다 특별한 역량을 보려고 하기보다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잘하는 친구들 좋아해요. 자, 국어 수학 잘하고. 그죠? 그죠? 물리, 이공계열이라면 물리 잘하고 화학 잘하는 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영어 계열, 만약에 어문 계열이라면 영어 잘하고.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진로 역량이라기보다는 계열 역량을 보강하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대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 건설공학부는 미적기하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핵심 권장 과목을 권장하고 있고요. 좀 권장하는 과목들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기계공학은 핵심이야. 물투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재료공학부 네, 물투, 화투를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계열 적합성에 맞게 권장 과목이 있어요. 학종은 여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유리한 거죠. 그러면 이런 안내를 어디서 받아요?
일어났는데 여기서 봤죠? 네.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학생부 종합 가이드라인,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걸 꼭 읽어보시면 좋아요. 지금 이건 고려대학이거든요. 이거 지금 QR코드 치면 고려대학 홈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전공학과와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이 있어요. 다운받아서 읽어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 대학 기계공학과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은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가고 싶은 꿈의 대학 있잖아. 난 고대는 가겠어. 난 서울대는 가겠어. 아니 나는 경북대는 갈 거야. 아니 나는 대구 한의대가 목표야.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대학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은 꼭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어떤 학생을 원하고 어떤 교과목을 필요로 하는지. 그게 필요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학생들 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런 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학과의 대학에 필요한 역량을 채우는 거죠. 역량. 성적과 역량을 동시에 채운다면 학생부 종합 대비도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우리 엄마 아빠는 바빠서 이런 걸 못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각 대학, 여러분이 원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생부 가이드북을 입학처에서 찾으면 다운돼요. 그리고 시행 계획안도 있어요. 우리 대학은 학생을 이렇게 뽑습니다. 모집 요강도 있어요. 그런 거 다운받아서 보면 훌륭한 공부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네.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고등학교에서.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교과목이 선생님이 내는 수업인데 이때 탐구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는 과목에 대한 탐구심이 필요해요. 교과목에 대한. 아, 이게 왜 이러지? 배우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진로활동에서는 독서와 토론활동으로 이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훌륭한 학생부가 관리되고 내가 이걸 더 알고 싶어. 이걸 책에서 읽었는데 해보고 싶어. 동아리에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교과예요. 교과에서 출발해서 진로 관심으로 폭을 넓히고 동아리에서 직접 해보는 거. 이 연결고리가 있다면 가장 좋은 학생부예요. 그렇게 시행해 보시고 갈게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 뭐예요? 성실하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다. 학종은. 네. 그렇다면 내신도 되고 수업 기반 지적 호기심도 보여줄 수 있다. 두 번째, 교과활동과 창체활동, 진로와 독서랑 연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독서나 논문을 통해서 수행 시간에 탐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동아리나 이럴 때. 그리고 1학년 활동을 호기심을 가진 걸 2학년에도 연계해서 호기심을 확장하세요. 이 정도 된다면 훌륭한 학생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생명존중 교육을 밟다가 백신 원리에 대해서 조사해봤어요. 진로 시간에. 그럼 2학년 때 감염이나 면역에 대한 책을 읽고 좀 깊이 있게 발표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럼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미래 질병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학년을 오고 가면서 성장하면서 깊이 있는 관심을 보여주는 게 진짜 학생부예요. 내일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 관리하는 방법 안내할 거니까 오늘 강의로 끝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부터는 학생부가 매우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활동은 과목당 500자 세특 기록은 그대로 가고요. 학생부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적어주는 학생부가 있고요. 비교과 영역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내일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학생들 학교 올라가서 나이스에 가입하라고 학교에서 안내를 하거든요. 반드시 나이스에 가입하세요. 거기에 학생생활 기록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7개월부터 그렇죠? 수상경력, 창체활동,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사항, 독서활동, 그 다음에 행동발달 종합의견, 그리고
자기평가서나 이런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내일 자세히 강의할 거예요. 네, 오늘 전반적인 학생 안내라서 그래서 학생부 설계라든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내일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내일 강의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성적과 연결되는 공부를 안내할 거예요. 자, 수능 만점자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공부하면 좋았다. 이런 안내부터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설계부터 내일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시간관리, 독과목관리, 학습관리, 내신 수능공부법, 그래서 EBSI를 이용한 수능관리법, 채특관리법, 독서관리까지 내일 강의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전반적인 고교활동과 입시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내일은 구체적인 강의가 진행된다는 거죠. 내일 강의를 꼭 들어야겠죠? 내일 강의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전체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가이드 강의였습니다. 내일은 뭐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채택 주제는 어떻게 보고서는 어떻게 쓰고 이런 강의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